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17년도 9월 10일 날 봤던 B형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핵심 키워드 찾는 동영상 강의 저희 두 번째 시간 CS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를 어떻게 찾고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는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CS 개론 11번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의식 모델인 조하리의 창에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세 번째 나와 있는 보기가요. 오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에는 저걸 수정한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기 개방형이며 인간관계가 넓다.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죠. 두 번째, 자기 표현과 경청을 잘한다. 세 번째, 개방 영역이 지나치게 넓으면 주책 없고 경박한 사람으로 보인다. 자, 인간관계가 넓고 너무 넓을 경우엔 주책 바가지로 보인다. 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조엘리의 창의 영역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오픈 에어리어. 결국 공개된 영역이겠죠. 만약에 보기에 고립형, 소극적, 고민이 많다 이런 게 나오면 이름만 아름다운 미지의 영역. 그 다음에 자기 주장형,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말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이거 우리가 맹목 영역. 숨겨진 영역, 흔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라는 거 보면 숨겨진 영역이라고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공간 행동학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가족이나 연인 사이에 주로 형성되는 거리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가족이나 연인 사이 아닌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불쾌감과 더불어서 방어 자세를 취하게 될 겁니다. 이거 우리가 45cm 이내 거리 뭐라 부릅니까? 친밀한 거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m 20 정도까지 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친구 사이에 하는 대화하는 거리. 실용적 거리라는 건 따로 없고요. 사회적 거리 1m 20에서 3m 60. 흔히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죠. 대중적 거리는 3m 60 이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의 다에 들어갈 업종으로 알맞은 것은 좀 전형적으로 출제에 자주 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돼서 쭉 표를 그대로 보여드린 다음에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군데의 산업군의 종류에 대해 써 있는 곳을 가나다라라고 바꿔서 저걸 가지고 이제 해당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래 나와 있는 보기를 가지고요. 물어보는 문제에 다라는 곳에 갖다 끼워 넣어 보시면 충분히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볼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 저희 지하철을 갖고 좀 해볼게요. 4번에 있는. 자, 보세요. 서비스가 사람에 근거한 정도 낫나요? 지하철. 그죠? 지하철 사람이 밀고 다니시는 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지하철 운전하는 승무원분은 있습니다만 지하철 안에 고객들이 들어갔을 때 일일이 사람이 뭔가 케어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서비스 설비 또는 시설에 근거한 정도가 높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이용하실 때 지하철 내부에 청결도 또는 손잡이, 의자 이런 곳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족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기 때문에 저 다에 해당하는 건 지하철이 맞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요 표 그대로만 말씀을 좀 드릴 때 제가 지금 정답을 딱 골라서 갖다가 이 뭐랄까요 반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꼭 러브락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역으로 대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래서 원래 이 표상으로 보자면 가에는 뭐가 있느냐? 인류 호텔과 병원이 있을 거예요. 나에는
경영 컨설팅이나 회계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다에는 이제 지하철이나 렌트카 이런 게 있을 거고, 라에는 전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시는 것보다는 역으로 한번 대입해 보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좀 볼까요?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특성은, 보기 좀 볼까요? 서비스는 누가, 언제, 어디서 제공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잘 보세요.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특성 네 가지 중에 뭡니까? 달라질 수 있다.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 결국 뭐예요? 네, 답은 이질성일 겁니다. 이질성. 이건 뭐 너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죠. 다음 문제. 다음 중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참 이거 끊임없이 참 나옵니다. 자, 쭉 나와 있는데요. 결국 잘 보시면 가장 메슬로우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 5단계. 가장 기본이 뭐죠? 네, 생리적 욕구. 졸려요, 추워요, 배고파요. 자, 이게 만족되면 사람은 뭘 원합니까? 어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전의 욕구. 자, 이것까지 말짱해졌어요. 이것까지 만족이 됐어요. 그럼 사람 뭐 원해요? 어디 소속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소속의 욕구라고도 부르고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자, 이제 어디 입사, 어디 결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안에서 존경받길 원합니다. 존경의 욕구. 마지막 단계는 내가 존경까지 받았으면, 네, 자아실현.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다. 라는 게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단계에 맞는 거, 세 번째 내용이 맞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수월한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문제.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 자, 학자 아직도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보기.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비교, 평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예요?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호의적, 비호의적 감정 및 태도라고 보면 두 사람이죠. 웨스트브룩과 뉴먼이에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은 논란이 좀 있었던 게 1번 보기가 뉴먼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렇게 나눠놓으면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랄까요, 혼동의 여지는 좀 있었던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약간 학자와 정의 내용에 대한 거 꼭 좀 기억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면 뭐 굿맨이라는 뭐죠? 재구매, 신뢰가 연속되는 상태, 두 가지 키워드 나오겠죠. 코틀러는요. 네, 이거 즐거움이나 실망감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앤더슨은 프로세스요. 이 고객 만족 설명할 때 프로세스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뭐 저희 교재 또는 시험에 나오는 사람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른 학자도 이런 형식의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앤더슨이라는 저희 교재에 언급된 학자 중에 프로세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이제 앤더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의 대화 내용 중 윤모모 부장의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이론은, 아래 보기를 좀 볼까요? 이제 이런 게 이제 17년도 하반기부터 이렇게 확장되는 문제 형태로 나오다가 18년도 1월 달에는 굉장히 다수의 문제가 나왔죠. 보기. 윤모모 부장, 박 팀장, 우리 담배 나 한 대 피고 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모모 팀장이, 죄송합니다. 저 지난주부터 담배 끊었습니다. 이참에 부장님께서도 금연에 동참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윤모모 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땐 팀장이 아니라 부장이네요. 부장. 그죠? 부장. 이건 오타입니다. 건강에 해로운 건 나도 알지만 이렇게 담배 필터를 끼워서 피우면 나쁘지만은 않다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시면 윤모모 부장이 얘기하는 건 뭘 하고 있죠? 흡연에 대해서 합리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흡연의 합리화. 자, 그럼 잘 보세요. 흡연의 합리화가 예시로 들어가는 건 무슨 이론입니까?
인지 부조화 이론이죠. 인지 부조화 이론의 예시 두 가지, 여우와 심포도, 흡연의 합리화. 자, 또 확장합니다. 공정성 이론과 관계되는 네 가지가 뭡니까? 공정성 이론과 관계되는 거, 거기에 인지 부조화, 교환 이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인지 부조화의 예시가 여우와 심포도, 흡연의 합리화죠. 자, 이래놓고 본다면 결국 답은 뭐가 될까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장된 문제 잘 좀 기억 좀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공정성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공정성 이론 그러면 키워드는 뭐예요? 상대적이다. 공정성 이론의 공정성 분류 중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보기에서 찾아 모두 선택한 것. 자, 이건 문제가 좀 희한해요. 포함되는 것을 찾으라는 것도 아니라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또 모두 선택하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출 결과의 공정성의 세 가지가 뭐냐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needs, 요구라는 겁니다. 맞나요? 예, 이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hange, 예, 이건 해당하지 않죠. equality, 맞나요? 이거 평등성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거 맞죠? contribution, 이거 뭐예요? 기여입니다. 기여. 자, 이래서 위 문제에서 공정성 이론의 도출 결과의 공정성이라고 본다면 가, needs, 라, equality, 마, contribution, 이 가, 라, 마가 해당하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refund, 그 다음에 change라고 하는 나와 다 두 가지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꽈서 냈던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러드린 세 가지, 도출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다음 문제. 휴메노이,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의 내용 중 서비스 팩토리, 자, 서비스 팩토리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분면 중에 왼쪽 위에 있는 거죠. 서비스 팩토리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서비스 팩토리는 4분면을 그릴 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 프로세스 매트릭스는 문제가 나오면 4분면을 바로 그림을 그리시는 곳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된다면 뭐 수평으로 그어지는 선에서는 뭐가 나와요? 네, 개별화, 상호작용. 수직으로 그려지는 선에선 노동 집중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위에 있는 게 낮다를 표시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비스 팩토리라고 하게 되면 낮은 노동 집중도와, 여기 위에 있으니까요, 낮은 상호작용이 그 특징으로, 상호작용이 낮다는 건 뭐예요? 왼편에 있다는 소리예요. 프로세스의 흐름이 생산 공장처럼 표준화된 서비스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예시가 모조리 히읗이죠. 항공사, 화물트럭, 호텔, 휴양시설. 여기에 원칙은 하나가 더 있죠. 네, 휴양시설과 비슷한데 리조트가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속한다 라고 본다면 잘못된 설명은 뭘까요? 높은 상호작용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슈메너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문제가 나오면 꼭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대기로 인한 수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라고 봤을 때, 여기도 지금 보면 한 7가지 정도가 나와요, 교재. 근데 이 7가지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제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단답식의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요인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정성, 맞나요? 네, 포함됩니다. 대기 환경, 이것도 포함되죠. 기대 불일치, 얘도 포함됩니다. 거래의 중요도, 얘도 포함되죠. 5번 이탈 가능성, 네, 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가지를 불러드리면 지각된 대기 시간,
기대 불일치, 거래 중요도, 통제 가능성, 안정성, 대기 환경이라는 거 총 7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틀린 보기인 이탈 가능성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좀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CS개론 21번부터 3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